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죠. 청룡 시리즈에서 인기상을 받으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라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KBS에서 라이브로 보여줬던 청룡 시리즈 어워즈였는데 여기에서 박지윤 씨가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눈물을 보였다라고 해요. 10여 년 만에 시상식에 왔더라. 7년이라는 공백을 기다려주신 이 팬들과 덕분이 아닌가. 데뷔 20년 만에 드디어 팬클럽이 생겼다. 그 친구들이 많이 애써준 것도 있다.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너무 고맙다라며 끝내 울컥하여 눈길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윤 씨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최동석 씨가 저 예능 방송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혼 심경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박지윤 씨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격과 폭로에 이어 집 명의까지 끝나지 않는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주도와 또 서울에 있는 집 두 군데 모두 다 박지윤 씨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알다시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전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것도 결국 양육권도 중요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양육권은 박지윤 씨가 가진 상태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최동석 씨 혼자 집안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육권 갈등이 빚어진 것만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서 만약 이 두 집마저도 공동재산에 합류될 경우 사실상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윤 씨가 가져간 양육권을 또 한 번 주장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 양측 공정하게 나눠질지 한 측이 다 가져가게 돼서 반대 측에서는 아예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지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 보고파 최동석, 이윤진의 홀로서기 결국 눈물을 펑펑 흘렸다. 바로 2회차 방송된 이제 혼자다 방송편에서 나왔던 장면들인데요. 이미 이 최동석 씨와 또 박지윤 아나운서에 대한 이 이혼 사태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방송에 좀 지속 출연하고 있는 것이 최동석 씨다 보니까 이 최동석 씨에 대한 관심사가 좀 더 쏠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편에서도 최동석 씨는 어김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이 다들 이혼을 하거나 이별을 하게 된 많은 연예인들, 방송인들이 등장해서 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쏟아놓는 그런 자리에 취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최동석 씨가 이혼에 대해서 나는 기사로 알게 됐다. 이 사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큰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한데 이 4년간의 열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의 사태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집안 가득 메우고 있는 아이들의 흔적들 그거를 못 치우겠더라라고 말을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현재 양육권 분쟁 중에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재산 분할까지 또 논란이 터졌다고 해요. 뭔지 제가 하나씩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이혼을 숨긴 최동석 씨는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게 됐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적신호까지 켜졌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최동석 씨를 좀 사실 응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기사로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최동석 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도 꼭 유념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방송에 나온 장면에서 건강에 적신호까지 보여서 안타까움을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동석 씨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사실 뉴스 기사에도 관련 내용이 많이 쏟아져서 최동석 건강 관련된 기사가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쏟아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혼을 숨긴 최동석 씨가 결국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좀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최동석 씨가 결국 아이들에게도 그 사태를 알리진 않았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전문의의 말에 귀에 눈동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수술까지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정말 수술 상태까지 올라갈까 싶긴 합니다만, 이 현대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스트레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 최동석 씨가 건강에 적신호까지 켜졌다라는 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최동석 씨에 대한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혼 상태가 완벽하게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등장하여 박지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혼을 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수술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놓이게 됐다라는 말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박지윤 씨는 왕성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SNS를 통해 계속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유럽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자신을 잘 꾸민 모습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과감없이 대중들과 모두에게 공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니스에 갔어요. 이 프랑스 니스죠. 유럽 여행지로 정말 손꼽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윤 씨가 다이어트를 또 얼마나 한 거냐, 잘록한 허리 라인을 자랑했다라는 기사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공개된 사진 속의 박지윤은 허리 라인이 강조된 셔츠를 입고 있다. 결점 없는 피부와 날렵한 턱선을 자랑하여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박지윤 씨의 왕성한 활동과는 대비되게 이 최동석 씨는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까지 할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동석 씨는 SNS를 통해 박지윤 씨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를 이어왔고 저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전혀 다른 입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전노민 씨인 것 같아요.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뭔가 최동석, 이윤진을 저격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 사람과의 이혼인데 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좋아서 만난다고 헤어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전노민 씨 역시 첫 번째 결혼 이후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결국 서로가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다. 개인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말을 안 하는 편이다. 주변 사람들도 헤어진지 몰랐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격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나. 누굴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최동석 씨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혼자 힘든 거다. 나 혼자 힘들어야지. 같이 힘들 순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하죠. 그러면서 이 사실상 이윤진 씨가 또 배우 이범수 씨와 결혼했다 이혼하면서 이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와 이혼을 하면서 이 파경을 맞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폭로, 이혼 사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내용에 대하여 같은 업계 사람과의 이혼에도 구설수가 많았다 보니 전노민 씨가 같이 등장을 하여 오히려 대놓고 두 사람을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전노민 씨의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 치고는 최동석 씨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올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술대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심경은 우리가 이로 헤아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 기사가 또 터졌어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최동석과 부모, 전 아내인 박지윤 명의의 제주도와 서울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최동석 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정작 아내였던 박지윤 씨 명의의 집에 최동석 씨의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박지윤의 전 시부모, 전 며느리 명의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텐아시아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전 아내 박지윤 명의의 제주도 집에서 살고 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브랜드 S사의 고급 빌라촌이다. 굉장히 고급 빌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해당 빌라가 제주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위해 박지윤 씨가 개인의 재산으로 사들인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혼 소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과 최동석 씨 부부 화목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혼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양육권을 가지게 된 박지윤 씨가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고 현재는 최동석 씨가 지금 이 박지윤 씨 명의 집에서 홀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동석의 부모님 역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또한 박지윤이 방송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개인 수입으로 마련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혼 소송 과정 중인 만큼 두 집의 모든 명의가 박지윤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하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 전에 가져왔던 개인재산 같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박지윤 씨의 경우 결혼 이후에 제주도와 왕십리 두 군데의 집을 샀기 때문에 본인 명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속하여 최동석 씨와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최동석이라는 배우자가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했다라는 점이 분할의 대상이 되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박지윤 씨가 본인 명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최동석 씨와 부모님을 나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최동석의 전처 박지윤 명의 집 거주 확인 불가다. 정령기사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텐아시아가 그렇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취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윤 씨의 소속사에서는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국 재산분할 문제가 저것이 사실일 경우 굉장히 법적 다툼으로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말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헛소문들이 참 많았는데 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쏟아지는 걸 보면 또 최동석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이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여 언론사도 대중들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정리하기로 하게 된 이상 두 사람이 좀 깔끔하게 서로를 위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박지윤 씨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서도
본인은 KBS의 아나운서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돌싱 걸즈, 돌싱 포맨 등 이혼 경력이 있는 이들이 예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동석 씨가 등장한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은 그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이동건 배우와 조윤희 배우가 이혼을 한 뒤에 조윤희 씨가 또 등장을 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혀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최동석 아나운서 역시 이 엄청난 전철을 향한 날선 비난을 이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어차피 헤어졌는데 애들 엄마인데,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동석 씨가 4년 만에 복귀작에서 자신의 가정사에 매몰이 됐습니다. 정제되지 않았던 발언들에 대중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최동석 아나운서, 박지훈 씨, 그 어느 쪽으로 편파되지 않고 나와 있는 팩트들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9일 날이죠. TV조선의 이제 혼자다 첫 방송이 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최동석 씨가 지난해 10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씨와의 파경을 고백하던 당시를 상세하게 풀어놓으면서 이 사태가 반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혼에 관해서 내가 결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 역시 이혼 이야기를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를 찾으러 서울에 왔다. 그런데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나왔는데 나한테 알고 계시냐고 묻더라. 그래서 그때 기사를 하고 기사를 확인해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동석 씨 입장이라면 황당할 수밖에 없죠. 내 배우자에게 이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이혼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최동석 씨와 박지훈 씨가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현재는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결혼을 하여 일남 1년을 둔 두 사람은요, 제주도로 내려간 일상 등을 방송에서도 SNS를 통해서도 종종 공개했기 때문에 파경 발표에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동석 씨가 SNS에 불필요한 논란을 꾸준히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훈 씨 소속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당시 최동석 씨는 SNS로 거듭 박지훈 씨에 대한 저격글을 게시했습니다.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상대가 반박 불가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 두려우면 말이 많아진다 등 주어 없이 심경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됐고 결국 최동석 씨는 이혼이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라고 정정문을 올렸지만 그 이후에도 오해에서 여지가 있는 글을 왕왕 올려왔습니다. 박지훈이 예정된 일정으로 아이의 생일 축하를 하지 못하자 최동석 씨는 변명 잘 들었다 라는 글로 논란의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박지훈 씨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돈적인 문제건 이성적인 문제건 밝힐 수 없는 뭔가 큰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긴 시간 아나운서를 하면서 업계에 몸을 담았던 최동석 씨이기 때문에 이 SNS가 기사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카드값만 4,500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냐라는 질문을 올리면서 또다시 이것이 박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박지훈 씨를 지목했고 최동석 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글을 삭제했을 뿐입니다. 최동석 씨는 아이의 양육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지녔지만 박지훈 씨가 아픈 아이를 두고 파티에 갔다라는 폭로를 하는 행동이 아이들을 위한 행동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훈 씨의 소속사가 최동석 씨가 말한 그 파티가 알고 보니 유기견 구조와 입양을 지원하는 행사였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이제야 예능 전성기를 맞이한 박지훈의 이미지 흠집 내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자 박지윤 씨는 항상 출장길에 오르면 아이는 누가 보냐, 애들이 불쌍하다, 유독 엄마에게만 짐이 지워지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들어왔던 상황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이 무겁고 시리고 아팠다라는 고백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SNS 설전이 조금 잦아들 무렵 최동석 씨가 바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 합류를 알렸는데 문제는 카테고리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혼 조정 중인 상태의 최동석 씨가 파경의 아픔과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예고편으로 모조리 공개가 된 거죠. 물론 본방송으로도 회자가 됐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최동석 씨의 이번 방송분은요, 분명히 박지윤 씨를 떠올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최동석 씨가 새로운 소속사를 찾으며 프리랜서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 이전의 이미지를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면 이혼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창구를 찾았어야 했다. 최동석은 아직 이혼의 상처, 전철을 향한 분개함 등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TV조선에 이제 혼자다에 나선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누리꾼들은요, 사실 이제 혼자다 프로그램의 최동석 씨는 엄마 아빠가 다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엄마를 향한 SNS 저격, 폭로를 멈췄어야 했던 게 아니냐. 자, 여기까지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최동석 씨가 한 달 카드값만 4,500만 원. 글쎄요, 만약 이게 박지윤 씨라고 한다면 와, 이게 엄청난 낭비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4,500이면 한 달에 4,500을 벌기도 정말 어려운 금액인데 카드값이 4,500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로 박지윤 씨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이 최동석 씨가 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혼과 양육권 갈등, 자녀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내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14일 날 최동석 씨는 학원 오는 동안 잠들었다 깨서 안아달라는 내 아기라며 함께 이 아들과 하는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아들은 5분만 더를 외쳤지만 3분 만에 들여보냈다. 주말도 이렇게 다 지나가네라며 아들과 다정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굉장히 애틋한 아버지로서의 일상생활까지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박지윤 씨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가중화된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최동석 씨와 갈등을 가졌었던 박지윤 씨가 사실 진흙탕 싸움을 하며 이혼과 양육 문제로 심각했었던 당시 두 자녀와 해외여행을 떠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2월 달이거든요. 채무 상환보다 무거운 압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여행이 있었다라며 불안정한 상황에도 결국 취소했다가 예약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더 이상 미루다가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다녀오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국 두 사람 다 자녀에게는 좀 따뜻한 엄마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박지윤 씨가 이혼하겠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말하게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 굉장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4,500만 원을 쓸 수 카드값으로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처럼 비춰졌던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잘 식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박지윤 전 남편 최동석을 방치하고 추가 폭로 이후 아이들과 떠난 여행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쏟아졌던 거예요. 어디인가가 중요한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느껴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게 되면서 아이들의 선물을 챙겨서 귀국하는 박지윤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야,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와 일방적인 이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방송 활동도 많이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좀 쏟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박지윤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맞춤법 지적에 도둑 촬영까지. 자, 박지훈 전 아나운서 댓글 설전이 2020년도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사진을 보면 이 박지훈 씨가 사진을 찍은 요 장소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사진 금지라지만 꼭 한 장 남길 수밖에 없었던 추억이다. 문제는 이때가 또 코로나가 한창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빗발치고 있던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행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할 때입니다. 근데 저기에 다녀왔던 거죠. 결국 한 네티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적하며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지훈 씨는 여기에 대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콘도에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어라.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이것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던 당시에 저런 반발을 했다라는 건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밖에 없었던 대목인 거죠. 자,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자신의 SNS 맞춤법을 지적하는 댓글에 다음부터는 그냥 지나치셔도 괜찮고 계속 지적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녹화하다 출출해서 마트에 떡 사 먹으러 갔다가 쿠폰 당첨돼서 1등 나옴 교란 박스라고 했는데 어떤 누리꾼이 1등 나옴이 아니라 1등 됨 아닌가요? 아나운서시고 남편도 아나운서인데 맞춤법을 저렇게 하다니 라고 하니까 굉장히 날석에 다음부터는 좀 그냥 지나가라. 지적해도 난 상관 안 하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유럽 가족 여행을 가서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자신을 몰래 찍은 뒤 자신의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나의 진정한 버킷리스트가 완성됐었다. 사진 금지라지만 꼭 한 장밖에 남길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왜 촬영 금지 구역에서 굳이 찍었냐? 그걸 또 왜 SNS에 올렸냐? 자, 이런 비판들이 설전들이 계속 있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박지훈 씨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혼 사실조차 최동석 씨에게 기사를 통해서 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동석 씨도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계속하여 박지훈 씨를 저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방송의 모습을 비춘 최동석이 또다시 폭주하며 박지훈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다. 뭐라고 돼 있느냐? 도그 퍼슨,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 캣 퍼슨,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운동화도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한쪽이 더 좋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 뿐이니까. 아디다스를 신으니 나이키가 더 트렌디한 거라며 골지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 아나? 원래 조던도 아디다스를 좋아했다. 나이키를 신든 아디다스를 신든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그냥 입 다물고 존중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박지훈 씨를 저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파티를 즐겼다고 저격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유기견 행사였다라는 얘기에 대해 최동석 씨는 또 이러한 말을 덧붙였어요. 변명 잘 들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1년 전부터 이미 잡혀 있었던 약속이다. 그리고 박지훈의 개인 경험으로부터 뭔가 큰 부당함을 당했다. 큰 피해를 입었다. 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한 달에 카드값 4,500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야? 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최동석 씨에 대해서 당시에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박지훈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날선 비판이 아니 도대체 이혼하고 헤어졌으면 아내를 놔줄 것이지 왜 저렇게까지 날서게 비판하냐. 그런데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박지윤 씨에 대한 과거사와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자, 어떤 얘기까지 있느냐. 이 강수정 씨가 라디오스타에 등장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일명 최기사 사건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최동석, 박지윤 아나운서와 출연을 했던 당시가 있는데 최동석을 보고 최기사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김기사라고 했다. 그때 김시인 지금 남편과 비밀 연애 중이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어떤 말이 많았냐면은 이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를 최기사라고 불렀다. 쉽게 말해서 어디를 다니든 차를 태워서 운전해주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동석 씨를 보고 남편이 아니라 여보가 아니라 최기사라고 불렀다. 이런 또 의문점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급기야 택시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던 2016년도 박지윤 씨는요. 일명 땡땡 아줌마라는 자신의 별명에 상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땡땡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 아까 4,500만 원 한 달 카드값이다라는 어떤 사치스러운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뒤늦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박지윤 씨가 4,500만 원의 카드값을 펑펑 써제끼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박지윤 씨의 개인 경호원이 최동석 씨에게 피해까지 입혔다. 아들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고 자신의 대외적인 파티 활동에 나갔다. 자, 이런 각종 비판들이 버무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박지윤 씨가 지금에 와서 최동석 씨가 최근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들이 다시 한번 이번 2차전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지윤 씨의 최신 근황은 어떻냐? 아, 잘 나갑니다. 이혼하는 박지윤 골프장에서 환한 미소. 보니까 이렇게 골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은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다라며 골프용 치마를 입으며 이렇게 통로에도 타격 전혀 없다. 씩씩하게 근황을 보이고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동석 씨가 나는 이혼 사유를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보여지는 박지윤 씨는요. 뭐 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일상 공유를 애타게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사는 게 다 그렇다 보니 제가 좀 뜸했나요? 라면서 웃고 있는 자녀의 모습과 잔잔하게 씩씩하게 찾아오겠습니다. 라면서 아주 그냥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박지윤 씨가 프리랜서 선언을 한 이후부터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축적해놓은 부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동석의 행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사실 JTBC 드라마 스틸 사진을 여러 장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밤늦게 이 드라마 보고 밤샜잖아요. 놀아주는 여자 제발 정주행해주세요. 장면이 너무 예쁘고 남자 주인공 둘 다 멋있으면 어쩌라는 거죠? 라면서. 그리고 제가 뭐 입에 담을 순 없지만 요 단어를 좀 한번 글자로만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단어의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보면은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벌써 돌싱 예능 복귀를 한 최동석 씨. 자, 그러니까 아직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게 100% 아직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능 방송에 이렇게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앞에 적었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요렇게 찾아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에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아픈 아이들이 생일날 엄마 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서울로 행사를 갔어야 하냐라는 하소연. 그리고 알고 보니 박지윤 씨의 경호원이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이 최동석 씨의 정강이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분 없는 이 땡땡 춤을 잘 봤다. 보이시죠? 땡땡 없는 춤을 잘 봤다. 라고 이 폭로를 하면서 이 많은 대중분들의 여론이 이제 최동석 씨에게 확 기울게 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박지훈 씨를 비판하다 보니 아직 어린 이 딸과 아들이 좀 배려를 못 받은 게 아니냐. 아이들이 많이 놀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놓고 본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최동석 씨와 박지훈 씨가 사실 자신들의 결혼 과정부터 결혼 생활까지 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실상 좀 노출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꼬 부부로서도 굉장히 방송가에서 이름을